예, 안녕하세요. 경제 뉴스에 저는 파케하는 김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윤 기자입니다. 요새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 중에서 소위 말해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게 있다고 하네요. 뭔가요? 저도 하고 싶은데 특히 그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네. 오신 분들이 네. 뭘 하냐면은 한국 마트나 뭐 길거리 풍경을 찍어서 업로드하는 거래요. 아, 오늘 그 조간 경제신문에 실은 걸 봤는데 한 네. 주한미군 네. 공군이 또 이렇게 뭐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그게 뭐 전 세계적으로 한 80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도 한번 일반적인 한국 가정 해가지고 찍어서 올려보고 싶어요. 지금 해외 상황과 한국의 상황이 어떻게 다른지 그렇죠. 예, 그게 되게 궁금하신가 봐요,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뭐 저희 집만 해도 일단 한국 문화 자체가 이사를 가는 집이나 처음 그 놀러 갈 때 화장지를 이렇게 다발로 해가지고 들고 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집에 화장지가 좀 쌓여 있고 음, 게다가 집에 쌀도 보통은 한두 달치 정도는 이제 쌓아놓고 있으니까 그쵸. 게다가 저희 집 같은 경우 애들이 있으니까 거의 비축을 좀 많이 해놓거든요. 네. 냉장고 문 열어놓으면 김치가 또 있고 음, 그래서 식량만 놓고 봤을 때는 확실히 좀 한국 가정이 좀 사재기를 덜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아닐까. 음. 그래서 좀 저도 한번 찍어볼까 생각이 좀 들 정도이긴 해요. 사실 일상생활은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 뭐 재택근무를 하기는 하는데, 그쵸. 집에서 밥 그렇죠. 먹는 시간이 좀 늘어나긴 그러니까 했죠. 뭐 어딜 봐도 해외에서 보면은 일본도 사재기를 하네? 막 이 정도의 반응이니까 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시민 의식도 그렇고 사회 인프라도 그렇고 음, 많이 안정됐다. 이제는 요 부분 놓고 봤을 때는 선진국 부럽지 않은 나라가 됐다라고 일단 말 한번 하고 싶어요. 네. 일단 오늘은 좀 국뽕이 좀 차는 듯 싶은데 예, 일단은 뭐 마스크 품귀 현상 뭐 이것도 네. 잠깐 있긴 했었지만은 지금은 좀 많이 안정화된 것 같고요. 네. 오늘은 요런 사재기가 왜 일어나지 않는지 요런 이유를 좀 여러 가지 좀 면으로 해가지고 좀 말씀 좀 들어볼게요. 네. 음, 일단 먼저 한국은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었어요. 근데 뭐 지역사회 감염 우려 커질 때도 물론 대구에선 일부 좀 사재기가 있긴 했지만 그렇다고 네. 해서 그게 대구 경북 지역이 전체적으로 혼란에 빠질 정도는 아니었다고 좀 들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뭐 사망자 매일 수백 수천 명이 이런 유럽이나 미국과 비교하면 정말 잘 넘긴 것 같아요. 음. 정말 그때 당시만 해도 2월달 당시만 해도 중국 다음으로 확진자가 많다 보니까 진짜 한국을 뭐 진짜 뭐 희한하게 보고 그랬었는데 한국 입국 금지를 이게 시킨 국가도 있었죠. 그쵸. 일단은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저는 요걸 꼽고 싶어요. 음. 한국이 사실상 섬과 같은 나라다. 배나 음. 항공편으로 들어오는 인력만 잘 검역을 하면은 네. 외국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쉽게 질병 통제할 수 있다. 그쵸. 누가 들어오고 나가는지 사실 거의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물론 뭐 일부분에서 컨테이너선을 이용해서 들어온다거나 네. 바다를 통해서 오는 미리국이긴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육상으로 오는 것보다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네. 다른 국가에 비하면 정말 그렇죠. 적은 편이죠. 설령 육상으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북한, 그러니까 남한 위에 북한이란 또 폐쇄적인 국가가 있고 네. 그리고 그 북한과 한국이 맞대고 있는 휴전선은 거의 100만이 넘는 군대가 이렇게 중무장을 한 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네. 감히 누가 넘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하죠. 음. 특수부대가 아닌 이상은 아마 제가 봤을 때 미국 특수부대도 못 넘어올 거예요. 예. 근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유럽과 붙어 있고 또 네. 전통적인 관광 대국이잖아요. 외국인과의 또 왕래가 많을 수밖에 없고 또 미국이나 중남미 유럽 정도 보면 국경을 마주하고 있고 이게 마음만 먹으면은 미리국 같은 입경이 가능해요. 음. 그래서 저도 예전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긴 장벽을 세운다 네. 뭐 그런 것도 보고 또 캘리포니아나 멕시코와 미국과 접경 지역을 보면은 바로 국경선인데 옆에 막 주택가가 막 이렇게 번화가가 막 있는 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정서로 봤을 때 이게 쉬운 정서는 아니긴 한데 네. 그만큼 또 왕래가 잦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니까요. 두 번째로 들고 싶은 게 역사적으로 갖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트라우마. 음. 우리나라에서 사재기가 일어날 정도의 좀 그런 재난이 좀 올라 그러면은 태풍이나 뭐 폭풍 뭐 아니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아예 사회 인프라가 완전 마비됐을 때 네. 그때가 아닐까 싶긴 합니다. 또 더군다나 우리는 한반도 리스크와 관련이 있긴 한데 항시 전쟁 위협이라는 스트레스를 안고 살고 있잖아요. 네. 또 이 전쟁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저희 윗세대가 또 있고 그 세대의 정서를 이어받은 게 또 저희이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나라가 위기에 빠진다, 망할 것 같다 그러면은 앞세워서 나가서 하는 게 예전에 한번 나라가 거의 망할 뻔한 경험을 여러 갖고 있다 보니까 진짜 그런 거에 트라우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좀 뭔가 좀 위기 상황이다 그러면 질서정연하게 어떻게 하면 공동체가 잘 유지되고 혼란이 덜 될 수 있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은 또 내부적으로 우리가 치열하고 경쟁적으로 힘들게 사는 이유가 또 기본 베이스로 전쟁에 대한 우려, 가난에 대한 트라우마가 분명히 있다고 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깊게 깔려 있다고는 하지만은 이게 그 전에 뭐 전쟁 경험이나 북한의 위협과 비교하면 물론 힘든 분들도 계세요. 근데 네. 전쟁이나 아니면 그런 거 비교해 봤을 때 참을만 하다. 견딜만 예, 견딜만 하다. 하다. 네. 그리고 그 전에도 뭐 사재기를 많이 경험을 해봤는데 사재기가 별 소용이 없다더라. 왜냐하면 그런 네. 재난이 닥쳐오면은 아예 도시가스, 전기, 물이 다 끊겨버리니까 네.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용토가 넓은 나라에선 재난이 일어났을 때 자기 집에서 식량을 비축하고 웅크리고 장기간 버티긴 가능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힘들어요. 맞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리 집에 음식, 비상식량을 많이 이제 비축해 놔도 힘들죠. 예. 쉽게 말해 집에 라면 100개가 있어. 음. 근데 가스 끊기고 물이 끊겨버리면은 당장 그 생라면을 먹어야 되는 건데 그게 얼마만큼의 생존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 이게 되는 거죠. 게다가 한국과 같은 요런 도시국 그러니까 요 도시에서는 아파트가 기본 주택 구조로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이런 재난이 일어나면은 내가 얼마만큼 신냐 비축해 놓은 거 상관없이 다 음. 그냥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사회 인프라망이 잘 돌아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사재기를 할 정도의 그런 불안감은 높지 않다. 게다가 우리는 2011년도 그때 그 북한 포격 사건 기억하시죠? 네.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그 미사일도 매일 나오고 있고 뭔가 해외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할 것 같지 않은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이다 보니까 사실 어떤 이런 팬데믹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예, 워낙에 과거에 많은 힘든 상황을 겪다 보니까. 근데 반면에 뭐 복지국가나 미국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일단 전쟁 위협이 없고 그 나라 자체가 상당히 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요런 특히 일본이 그렇긴 한데 요런 병이 유행하는 요런 위험한 상황을 잘 겪어보지 못했던 거였죠. 그래서 그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큰 재난일 수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거에 더 심한 일을 겪었거든. 네. 그러니까 버틸만 한 거죠. 음.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전쟁 후 지독한 가난을 거치고 그 와중에 경공업부터 중화학, 첨단 제조업까지 부지런하게 성장하면서 우리나라 갖추게 된 게 있어요. 바로 식료품 네. 제조업이죠. 음. 윤 기자님네 댁도 보면은 찬장이나 이런 데 보면 라면이나 뭐 이런 게 좀 많이 쌓여 있지 않아요? 라면은 항상 있어요. 그쵸? 없었던 적이 거의 없어요. 항상 그러니까 저희 집이 사실 라면을 그렇게 많이 먹는 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렇게 뭔가 항상 거기 이제 쌓여 있긴 네. 있어요. 어딘가에. 저도 작년에 유통을 출입을 할 때 이게 삼양식품이나 농심 이런 데서 이제 신제품이 나오면은 네. 그 보내주거든요. 한번 드셔보라 네. 보내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뭐가 유행이냐면은 불닭이나 매운맛 라면이 많이 음. 유행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 찬장은 매운맛 라면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예 그렇긴 한데 아무튼지간에 이런 그 식료품 기업들, 가공 기업들이 국내에 있고 생산 시설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또 어떻게 보면은 요런 그 사재기 상황에 있어가지고 네. 이걸 완충시킨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그 해외에 가공식품이나 이런 걸 직접 수입해 먹어야 되는 나라가 음. 있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그걸 빨리 채워야 돼. 음. 근데 그 수입을 하기 위해서 뭔가 돈을 지급을 하고 뭐 바이어를 만나오는 그 과정 자체가 시간이 길 수밖에 없는데 생산 시설 자체가 우리나라에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 바로 생산하면 되잖아요. 그 네. 각 기업들마다 재고가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그걸 유통을 시킬 수 있는 거죠. 네. 또 원자재 조달만 이상 없이 된다고 하면은 진짜 완제품이 막 떨어져서 막 그렇게 품귀 현상을 일으킬 정도는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입품이라면은 뭐 통관 절차가 생기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의 뭐 식량 먹거리 자금률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47% 정도는 되고 그리고 국내 라면이나 뭐 아니면 이런 가공식품은 대부분 다 국내 제조업체들이 생산한 걸 먹기 때문에 네. 크게 우리나라 입장에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는
그런 부분 혜택을 좀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마스크나 뭐 검사 기구를 빠르게 만들 수 있었던 것. 그러니까 해외 선진국들이 아예 한국 너무 좀 니네 마스크 쓰고 다니는 건 문화적으로 우리랑 안 맞아. 우리나라에서는 병 걸린 사람들은 마스크 쓰고 다니는 거야. 오바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네. 실상 보면은 그들 마스크 쓰고 싶어도 쉽사리 구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긴 하대요. 맞아요. 마스크가 없대요. 예.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이 없는데 마스크가 이미 없대요.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상황인데 네. 우리나라는 마스크 그러니까 워낙에 또 황사 때문에 마스크 음. 업체들이 생산 캐파를 많이 눌러놓은 상태이고 그쵸. 미세먼지랑 예, 또 메르스를 겪으면서 마스크의 중요성을 그렇죠. 되게 많이 알고 있었죠. 게다가 품질 또한 좋아요. 또 네. 마스크가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보면은 한국산 KF94 마스크에 대한 선호도가 되게 높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마스크 업체들이 있다 보니까 빠르게 마스크가 모자랄 때 생산량을 늘려서 음. 맞출 수 있었던 거죠. 지금 거의 뭐 하루에 1,000만 개 정도 생산이 된다고 하니까 그거에 비하면은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 뭐 이런 제조업이 좀 많이 붕괴된 관광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이게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들 나라에서는 국민들이요. 예전에 사실 관광 국가를 좀 부러워했었던 적이 그렇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유산들 덕분에 그렇게 막 우리처럼 치열하게 일을 하지 음, 않아도 되게 잘 먹고 잘 산다라는 예,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 딱 닥치니까 그동안 제조업으로 이렇게 기반을 다져왔던 우리나라가 더 좋은 면이 있네? 라는 예.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조업은 진짜 분명히 꼭 포기해야 될 그런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뭐 네. 사양 산업이라 누군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글로벌을 뚫든 뭐 다른 뭐 새로운 신상품을 만들든 해가지고 제조업은 유지를 하면서 탄탄하게 버텨야 되긴 하거든요. 네. 2008년 금융 위기 때도 탄탄하게 버틸 수 있었던 나라 중에 하나가 독일인데 음, 제조업 강국이잖아요 또. 네. 그리고 그 당시 우리나라도 충격을 덜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조업이 있었던 거고 든든하게 버텨주니까 환율이 올라가면서 그에 따라서 수출 기업들 혜택을 봐서 수출을 해서 돈을 벌어오는 구조였던 거잖아요. 음, 그래서 우리나라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었고 대표적인 경우가 IMF 때 네. 98년 IMF 때 그랬었고 근데 그리스나 뭐 스페인 같은 이런 관광 대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팔 게 없는 거야 밖에 네. 제조업체로 그래서 환율이 오히려 이게 뛰게 되면은 그 나라에 오는 관광객들 불리해지니까 또 오히려 안 오게 되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조업은 탄탄하게 유지가 돼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제가 혹시 말 좀 빠른가요? 약간 그쵸. 빠르긴 합니다. 약간 이게 제가 원고에 없는 애드립이 들어가게 되면은 네. 말이 좀 빨라진 경향이 있어가지고 네. 죄송해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들고 싶은 게 우리나라의 식문화예요. 음. 쌀과 김치. 서구 유럽 국가들은 빵 등 주식이긴 합니다. 네. 빵 오려놓고 먹기 힘들어요. 기르야 2주, 음. 3주죠. 그쵸. 그런데 쌀은 잘만 보관하면 해를 넘게 보관할 수 있어요. 물론 쌀벌레나 이런 게 있기는 하지만은 그 쌀벌레 그냥 치우고 밥해서 먹으면 되잖아요. 요즘은 또 많이 없죠? 네. 그쵸? 그래서 대부분 한국인 가정들은 또 이런 쌀이 잘 구축이 돼 있어요. 구비가 돼 있어요. 네. 한 20년 전, 30년 전에는 이게 쌀 떨어지면 어떻게 걱정하시는 가정들이 많이 있었겠지만은 이게 최근에 일반적인 가정이라고 하면 최소한 쌀 걱정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그 재작년에 그 모뇨가 쌀이 없어 돌아가신 그분들이 충격을 받았던 이유 중 하나가 음. 아니 아직도 우리나라에 이런 기본적인 쌀이 없어서 힘드신 분들이 계셨단 말이야? 할 네. 정도로 그 사실이 충격이었죠.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기본적인 먹거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된 상황이고 게다가 쌀 자체도 오래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음. 구태여 당장 내일 먹을 걱정 때문에 밖에 나가 사직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게다가 김치 같은 경우에도 장기간 보관이 가능해요. 그쵸. 엄청 오랫동안 예. 냉장고에 넣어놓고 조금씩 조금씩 꺼내 먹을 수가 있죠. 전 세계 유례 없는 김치 냉장고까지 갖고 있는 네. 예. 그리고 기본적인 양식과 뭐 야채가 항시 좀 준비가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거는 또 많이 또 회자되고 알려진 거긴 한데 온라인 주문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음. 새벽 배송이 돼요. 네. 언제부턴가 저희 와이프님은 김밥을 싸실 때 장을 안 봐요. 새벽 배송을 예, 모바일로 이용하시나요? 톡톡톡톡 누르시더니 네. 다음날 이렇게 와 있더라고요. 음. 그 아침에 김밥을 싸요. 갖고 이제. 전날 주문하면 바로 집 앞에 식료품이 배달이 돼요. 전체 유통에서 온라인 비중은 뭐 매출률이 28.3%라고 하는데 네. 아직은 오프라인 매출 비중이 높다고는 해도 전 세계 최상위 수준입니다. 음. 그리고 배송 너무 빨라요. 맞아요. 그리고 동네마다 촘촘히 있는 편의점 등 유통망도 있어요. 음.
집안에 굳이 쌓아놓고 살지 않아도 조금만 걸어 나가면 살 수 있거든요. 이게 미국과 비교하면 정말 괜찮은 거예요. 저는 일전에 재작년에 네. 미국 캘리포니아 팔로알토 쪽에 출장을 간 적이 있었는데 에어비앤비로 해서 일반 가정집에 묵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 저 정말 굶주렸어요 그때. 살이 빠질 왜요? 정도였어요. 먹을 게 없었나요? 먹을 거나 사러 가려고 그러면 3km, 4km 걸어가야 되는 거니까 아. 식료품 업체도 없어요. 그래서 가까이 2km, 2.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스타벅스 하나 있더라고요. 네. 거기 스타벅스 가서 샌드위치 먹으려고 이제 2km 걸어가는 거예요. 음.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때 살이 빠졌어요. 일주일 동안 4kg가 빠졌어요. 와, 일주일 동안 4kg면 진짜 많이 빠진 예. 건데요. 걸어서 먹으러 가야 되는 거니까. 게다가 또 이제 또 밖에 나가기도 불안한 게 또 이게 밤 시간에 야심한 시간에 또 불안하잖아요. 또. 밤에는 못 나가죠. 예. 근데 밤에 나갔던 것 같아요. 제가 주택가라서 이게 특별하게 위험한 게 없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게 더 위험하지 않을까요? 사람이 주택 가면 이제 밤에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예. 그게 더 위험하죠. 그러게요. 다행히 그날 팔로알토가 보니까 좀 네. 그쪽에서도 약간 부촌에 좀 드는 음. 축이라서 덜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아무튼 지금 저는 먹기 위해서 어둠 야심한 시간에 위험을 무릅쓰고 네. 2.5km를 걸어가서 스타벅스까지 간 다음에 샌드위치 네. 그걸 먹었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당장 뭔가 만약에 먹을 떨어진다 그러면은 불안감이 좀 엄습할 것 같긴 해요. 그쵸. 그리고 그것도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뭐 성숙한 시민의식이죠. 우리 사회에서 뭐 비상시적인 일이 일어난다고 하지만은 전 세계에서는 치안 수준이 높은 편이고 전체적으로 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성숙한 교육을 좀 많이 받고 있잖아요. 네. 학교 교육 시스템 잘 완비가 돼 있고 그리고 우리 사회와 우리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것을 기부하고 조심하자는 식도 분명히 있잖아요. 네. 정부의 방침을 잘 따라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연대의식이 또 잘 있지 않을까 음. 싶어요. 그러니까 민주사회이면서도 우리 사회에 대한 연대, 공동체 의식은 또 이럴 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휴지가 떨어진다는 가짜 뉴스에 흔들리지 않았고 물론 집집마다 휴지를 쌓아놓고 살고 있고 휴지가 떨어진다는 뉴스가 나와도 믿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항상 휴지가 어디든 있다 네. 보니까. 하다못해 그 한강변에 있는 그 공원 화장실에도 휴지가 구비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잘 애용을 해요. 거기를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위생을 뭐 변기가 뭐 하시겠지만 그래도 네. 관리가 잘 돼 있는 화장실이니까. 네. 그리고 또 집집마다 비데가 있죠. 음. 저는 그래서 화장지를 잘 안 써요. 비데가 있으니까. 네. 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국민들은 일단은 강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항시 스트레스 상황이 있다 보니까 요런 뭐 팬데믹 상황도 어떻게 보면 정말 큰 스트레스고 힘들긴 한데 그래도 예전에 전쟁에 대한 두려움과 가난에 대한 트라우마와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이걸 이겨낼 수 있는 저항력이 충분히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서 짜증나다 힘들다 그렇게 하긴 해도 그래도 보면 꾸역꾸역 잘 버텨내세요 보면은. 그리고 가난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힘을 키워낸 것도 있고 장기간 비축하는 먹거리 문화도 있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고 게다가 우리나라 유행이 그러니까 이런 팬데믹이 전국적으로 일어나지 않은 것 요인 중 하나가 마스크를 쓰면서 네. 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려는 의식도 분명히 있고 게다가 우리나라 또 실내 문화 자체가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문화잖아요. 아, 맞아요. 그렇기 그것도 때문에 정말. 호흡기를 통한 실내에서 집안 가정 감염 우려도 적은 편이고 네. 그래서 여러모로 우리나라 사재기가 적고 감염률 그러니까 팬데믹이 좀 덜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아무튼지간에 잘 이겨내고 힘내시길 바란다. 네,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그러면서 이제 네. 요 위기를 덕분에 우리나라의 위기 대응 능력과 그다음 해외에서 해외 투자자들이 바라본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대요. 여기는 좀 리스크가 생겨도 예. 견뎌낼 수 있다. 그렇죠. 인프라가 약간, 잘 돼 있다. 예. 그러니까 특히 금융 투자자들 입장에 봤을 때 어떤 얘기가 돌고 있냐면은 한국이 이런 나라였어? 라는 그런 의식들이 좀 많이 음, 생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나라였죠. 예. 원래 이런 나라였습니다. 예. 물론 이제 계속 조심을 해야 되고 네. 어쨌든 간에 외국인 감염 사례도 있기 때문에 항시 좀 경계를 해야 되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현 추세로 봤을 때 우리 국민들 잘 버티고 있고 그런 버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우리 문화와 그다음에 역사적인 뭐 맥락이 있었다라는 걸 말씀드려 볼게요. 물론 정부도 믿고 따르겠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시민들의 협조와 그리고 뭐라 할까 이 연대의식 뭔가 위기 때마다 발휘되는 우리 그 있잖아요. 뭐라고 말씀드리긴 뭐한 그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같이 이겨내자라는 의식이 좀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막 유럽 같은 경우에는 개인주의가 정말 발달을 했다고 하는데 정말 개인만 살자 약간 이런 네. 좀 의식이 있는 반면 우리는 그래도 같이 좀 이겨내 보자. 뭔가 가치라는 거에 좀 많은 의미를 두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 잘 들으셨나요? 질문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점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저희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항상 믿을 수 있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